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홍아의 책 추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1Q84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편 소설이고요. 오늘은 1챕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키울게요. 여기는 구경거리의 세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꾸며낸 것. 하지만 내가 나를 믿어준다면 모두 다 진짜가 될 거야. 1장 아오맘에 겉모습에 속지 않도록. 택시 라디오에서는 FM 방송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곡은 야나체크의 심포니에타. 정체에 말려든 택시 안에서 듣기에 어울리는 음악이랄 수는 없었다. 운전기사도 딱히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중년의 운전기사는 마치 뱃머리에 서서 불길한 물때를 읽어내는 노련한 어부처럼 앞쪽에서 끊임없이 늘어선 자동차 행렬을 입을 꾹 닫고 바라보고 있었다. 아오맘에는 뒷좌석 깊숙이 몸을 묻고 가볍게 눈을 감은 채 음악을 들었다. 야나체크의 심포니에타 첫 부분을 듣고 이건 야나체크의 심포니에타라고 알아맞힐 사람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아마 아주 적다와 거의 없다의 중간쯤이 아닐까? 하지만 아오맘에는 왠지 그걸 맞출 수 있었다. 야나체크는 1926년에 이 작은 교향곡을 작곡했다. 도입부의 테마는 원래 한 스포츠 대회를 위한 팡파르로 만들어진 것이다. 아오맘에는 1926년 체코슬로키바키아를 상상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오랫도록 이어진 합스부르크가의 지배에서 마침내 해방된 사람들은 카페에서 필젠 맥주를 마시고 쿨하고 리얼한 기관총을 제조하며 중부 유럽에 찾아온 잠깐의 평화를 맛보고 있었다. 프란츠 카프카는 그 2년 전의 불우한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곧이어 히틀러가 어디선지 불쑥 나타나 그 아담하니 아름다운 나라를 눈 깜짝할 사이에 덥석 집어삼켰는데 그런 지독한 일이 일어날 줄은 당시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 역사가 인간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명제는 그 당시 앞일이 어떻게 될지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오맘에는 음악을 들으며 보헤미아 들판을 건너가는 평온한 바람을 상상하고 역사의 존재 방식에 대해 두루 생각했다. 1926년은 다이쇼 천황이 세상을 떠나고 연호가 쇼와로 바뀐 해이다. 일본에서도 춥고 어두운고 지겨운 시대가 슬슬 시작되었다. 모더니즘과 데모크라시의 짧은 간주곡이 끝나고 파시즘이 활개를 치게 된다. 역사는 스포츠와 함께 아오마메가 즐기는 것 중 하나였다. 소설은 별로 읽지 않지만 역사와 관련된 책이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었다. 역사에서 특히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모든 사실이 기본적으로 특정한 연도와 장소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역사의 연도를 외우는 건 그녀에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숫자를 달달 외우지 않아도 다양한 사건의 전후 좌우 관계를 잘 파악하며 연도는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른다. 중고등학교 때 아오맘에는 역사 시험만은 항상 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역사의 연도를 외우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오맘에는 의아했다. 어떻게 그런 간단한 것을 모를까? 아오맘에는 그녀의 본명이다. 할아버지는 후쿠시마현 출신인데 그 산골 조그만 읍인지 면인지 하는 마을에서는 아오마메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까지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 아오마메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는 본가와 절연했다. 어머니 쪽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아오마메는 조부모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녀는 거의 여행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쩌다 그러할 기회가 있으면 호텔에 비치된 전화번호부를 펼쳐 아오마메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습관이 되었다. 하지만 아오마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지금까지 그녀가 찾아간 어떤 도시나 읍에서도 단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때마다 그녀는 넓은 바다에 홀로 내던져진 고독한 표류자 같은 마음이 들었다. 이름을 밝히기가 늘 싫었다. 자신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사람들은 신기하단 눈빛으로 혹은 당황하단 눈빛으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아오마메 씨? 그렇습니다. 푸른 콩이라 쓰는 아오마메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명함을 가지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번거로운 일이 더 많았다. 명함을 건네면 상대는 그것을 잠시 응시한다. 마치 느닷없는 행운의 편지라도 받은 것처럼. 전화 통화 중에 이름을 말하면 상대가 하고 웃는 일도 있었다. 구청이나 병원 대기실에 이름을 불리면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오마메 라는 묘한 이름을 가진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하고. 이가금 에다마메 씨라고 틀리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소라마메 씨라도 불린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아니요, 에다마메 혹은 소라마메가 아니라 아오마메예요. 뭐 비슷하긴 하지만요 라고 정정해 주었다. 그러면 상대는 쓴웃음을 지으며 사과한다. 아, 거참 희귀한 이름이시네요 라고. 30년 인생에서 대체 몇 번이나 똑같은 말을 들었던가.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시한 농담을 들어야 했던가. 이런 성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사토라던가 타나카라던가 스즈키라던가 흔한 이름이었다면 나는 조금 더 느긋한 인생을 살며 조금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오마메는 눈을 감고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관악기의 유니슨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음향이 머릿속에 스며들도록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마음에 짚였다. 택시 라디오 치고는 음질이 지나치게 좋다. 볼륨을 작게 낮추어 틀어두었는데도 음이 깊고 배음이 깨끗하게 들린다. 그녀는 눈을 뜨고 몸을 내밀어 대시보드에 카스테레오를 보았다. 그것은 까맣고 반들반들 자랑스럽게 빛이 났다. 메이커의 이름까지 알아볼 수는 없지만 한눈에도 고급품이라는 건 알겠다. 다이얼이 많았고 판에 초록색 숫자가 기품있게 떠올라 있다. 아마도 하이엔드 제품일 것이다. 보통 법인 택시가 이런 훌륭한 음악 장비를 차에 설치할 리 없다. 아오마메는 새삼 차 내부를 둘러보았다. 택시를 탄 뒤 내내 생각에 빠져있던 터라 깨닫지 못했는데 아무리 봐도 보통 택시가 아니었다. 내부 인테리어가 고급지고 시트 쿠션이 뛰어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 안이 조용했다. 차음이 잘 되는지 바깥 소음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마치 방음 장치를 한 스튜디오 안에 있는 것 같다. 아마 개인 택시겠지. 개인 택시 운전기사 중에는 차에 들이는 비용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녀는 눈동자만 움직여 택시 등록증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무면허 불법 택시 같지 않았다. 정규 택시 미터기가 달려있고 정확히 요금을 새기고 있다. 2150엔이라는 요금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운전기사의 이름이 적힌 등록증은 어디에도 없었다. 좋은 차네요. 무척 조용하고요. 아오마메는 운전기사 등에 대고 말을 건넸다. 이건 무슨 차예요? 도요타 크라운 로열 살롱. 운전기사는 간결하게 대답했다. 음악이 깨끗하게 들려요. 조용한 차예요. 그래서 이 차를 골랐지요. 특히 차음에 관해서라면 도요타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깐요. 아오마메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시트에 몸을 묻었다. 운전기사의 말투에는
뭔가 은근히 걸리는 게 있었다. 늘 중요한 거 하나는 말하지 않고 남겨두는 듯한 말투이다. 예를 들면 도요타 자동차는 차음에 관해서라면 아무 불만이 없지만 그 밖에 다른 뭔가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다 라는 듯한. 그리고 말을 마친 뒤에는 함축적인 작은 침묵 덩어리가 남았다. 차 안의 좁은 공간에 그것은 가공의 미니어처 구름처럼 덜렁 떠 있었다. 그 때문에 아오마메는 어쩐지 불안했다. 정말 조용해요. 그녀는 그 작은 구름을 밀쳐내듯 말했다. 게다가 스테레오 장비도 상당히 고급인 것 같고. 구입할 때는 결단이 필요했지요. 해역 참모가 왕년의 작전을 회상하는 듯한 어조로 운전기사는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되도록 좋은 소리를 듣고 싶었고 또 아오마메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다음은 없었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고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야나체크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아오마메는 알지 못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이 작곡한 음악을 1984년 도쿄에서 꽉 막힌 수도 고속도로 위 도요타 크라운 로열 살롱 위 조용한 차 안에서 누군가 들으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이 음악이 야나체크의 심포니에타라는 걸 금세 알았을까? 아오마메는 아무래도 이상했다. 그리고 어떻게 나는 그것이 1926년에 작곡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걸까? 그녀는 딱히 클래식 음악 애호가는 아니었다. 야나체크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곡의 첫 소절을 들은 순간부터 그녀의 머리에 여러 가지 지식이 반사적으로 떠올랐다. 열린 창으로 한때의 새가 방 안에 휙 날아든 것처럼. 또한 그 곡은 아오마메에게 뒤틀림 기묘한 비슷한 감각을 몰고 왔다. 아픔이나 불쾌감은 없었다. 단지 몸의 모든 성분을 자근자근 물리적으로 쥐어 짜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뿐이다. 아오마메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심포니에타라는 음악이 내게 이런 불가해한 감각을 몰고 온 것일까? 야나체크. 아오마메는 반쯤 무의식 중에 말했다. 말한 뒤에 이런 말은 하지 말걸 하고 생각했다. 뭘 하셨죠? 야나체크. 이 음악을 작곡한 사람. 모르겠는데. 체코의 작곡가. 아오마메는 대답했다. 오호. 운전기사는 감탄했다. 이 차 개인 택시예요? 아오마메는 화제를 바꾸기 위해 물었다. 그래요. 운전기사는 말했다. 그리고 잠시 틈을 두었다. 개인으로 하고 있죠. 이 차가 두 대째예요. 좌석이 아주 편하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손님, 운전기사는 조금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혹시 지금 급하십니까? 시부야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도 고속도로를 타자고 했는데. 몇 시 약속이신가요? 4시 반이요. 지금이 3시 45분이군요. 이래서는 시간 안에 못 가겠는데. 그렇게 정체가 심한가요? 앞쪽에서 아무래도 큰 사고가 난 모양이에요. 이건 보통 정체가 아니에요. 아까부터 거의 움직이지 않으니. 어째서 이 운전기사는 라디오로 교통정보를 듣지 않을까? 아오마에는 의아했다. 고속도로가 완전히 마비되는 정체 상태에 빠져 꼼짝없이 발이 묶여있다. 택시 운전기사라면 보통은 전용 주파수에 맞춰 정보를 얻으려 할 것이다. 교통정보를 듣지 않아도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교통정보 같은 건 도움이 안 돼요. 운전기사는 어딘지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건 반쯤은 거짓말이에요. 도로공간 자기들 편리한 대로 정보를 내보내는 것 뿐이죠. 지금 여기서 정말로 일어나는지 내 눈으로 보고 내 머리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저씨의 판단으로는 이 정체는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다? 한참은 어렵겠네요. 운전기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자몽삼할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꽉 막혀버리면 수도 고속도로는 지옥이죠.
중요한 약속이신가요? 아, 네, 굉장히요. 고객과의 약속이니깐요. 그거 난처하겠군요. 안 됐지만 시간을 맞추긴 힘들겠어요. 운전기사는 그렇게 말하고 목이 뻐근한지 몇 차례 가볍게 고개를 돌렸다. 뒷목의 주름살이 태고의 생물처럼 움직였다. 그 움직임을 별 생각 없이 보고 있는 사이 문득 자신의 솔더백 밑바닥에 들어있는 날카로운 물건이 생각났다. 손바닥 얇게 땀이 번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족한 수가 없어요. 수도 고속도로에서는 다음 출구가 나올 때까지 도리가 없죠. 일반 고속도로처럼 여기서 얼른 내려서 가까운 전철역으로 갈 수도 없고. 다음 출구는 어디죠? 다음 출구가 이케질인데 거기는 해 떨어질 때쯤이나 도착하겠어요. 해가 떨어질 때쯤이나? 아오맘에는 자신이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이 택시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야나체크의 음악은 아직 이어지고 있다. 야금기를 꽂은 현악기가 고조된 감정을 어루만지듯 전면에 나선다. 조금 전 뒤틀리는 듯한 감각은 이제 많이 가라앉았다. 그건 도대체 뭐였을까? 아오맘에는 기노타 근처에서 택시를 탔고 요가에서 수도 고속도로 3호선으로 올라왔다. 처음 한동안은 차의 흐름이 순조로웠다. 하지만 상겐자야 조금 전부터 갑자기 막히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거의 꼼짝을 하지 않았다. 하행선은 순조롭다. 상행선만 비극적으로 막히고 있다. 오후 3시는 평소 같으면 3호선 상행이 정체할 시간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오맘에는 운전기사에게 수도 고속도로를 타자고 했던 것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시간 요금은 가산되지 않아요. 운전기사는 룸미러를 보며 말했다. 그러니 요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손님, 약속 시간이 늦으면 곤란하겠죠? 물론 곤란하지만 손 쓸 방법이 없잖아요. 운전기사는 룸미러 속 아오맘의 얼굴을 흘끗 보았다. 그는 옅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빛 때문에 아오마메 쪽에서는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게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약간 무리한 비상수단이긴 하지만 여기서 전철을 타고 시부야까지 갈 수는 있어요. 비상수단이요? 별로 드러내고 말할 방법은 아닙니다만. 아오마메는 말없이 눈을 가늘게 뜬 채 다른 말을 기다렸다. 저기 앞에 차를 대는 공간이 보이죠? 운전기사는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큼직한 에소 광고판 근처. 아오마메가 찬찬히 바라보니 2차선 도로 왼편에 고장 차량을 세워두기 위한 공간이 보였다. 수도 고속도로에는 갓길이 없기 때문에 군데군데 그런 긴급 대피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고속도로로 사무실에 연락할 수 있는 비상용 노란 전화 박스도 있었다. 그 공간에 지금은 자동차 한 대도 서 있지 않았다. 맞은편 차선 너머 빌딩 옥상에 커다란 에소석유 광고판이 있었다. 싱긋 웃는 호랑이가 급유 호수를 손에 들고 있었다. 실은 말이죠. 저기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어요. 화재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 둔 거죠. 평소에는 도로보수 공사원 등이 사용합니다만 그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바로 근처에 도큐선역이 있어요. 거기서 전철을 타면 눈 깜빡할 사이에 시부야죠. 수도 고속도로에 비상계단이 있다니 전혀 몰랐어요. 일반인들은 거의 몰라요. 하지만 긴급사태도 아닌데 그 계단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도로공단의 자세한 규칙이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죠. 하지만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도 아닌데 적당히 봐주지 않을까요? 애초에 저런 곳은 누가 일일이 감시하지도 않아요. 도로공단이라는 데는 어디든 직원 수만 많지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적기로 유명하지요. 어떤 계단이에요? 말하자면 화재용 비상계단하고 비슷해요. 있잖아요. 오래된 빌딩 뒤편에 흔히 붙어있는 그런 거. 그닥 위험하진 않나요. 높이는 빌딩 3층 높이쯤 되지만 보통 계단처럼 내려갈 수 있어요. 입구에 철책이 있긴 한데 별로 높지도 않고.
마음만 먹으면 간단히 넘어올 수 있죠. 아저씨는 그 계단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대답이 없었다. 운전기사는 룸미러 안에서 담담히 미소를 지을 뿐이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웃음이었다. 오늘은 이렇게 1큐84 1부 중간까지 읽어봤는데요. 다음 주에 1부 후반부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잘 자요. 안녕.